이제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이용되는 거 용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정부 그리고 극우 정권의 그 속성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일본 간첩 아니냐? 그리고 밀정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스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밀정 정도가 아니라 토착 왜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토착 왜구는 우리가 너무 비하하는 발언을 쓴다고 생각해서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토착 왜구의 원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순경들, 일본 순경들, 네. 교사들,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 일본에서 건너온 제조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70만, 80만, 100만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조선 땅에.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다 일본으로 돌아갔느냐, 귀국했느냐, 환국을 안 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남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것을 속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속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일본이라는 걸 속이고 계속 여기서 계속 호적 세탁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만 하고 깔끔하게 오면 우리 일본에서 배운 것도 학문적으로는 여기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충실하게 복무를 한다거나 일본의 오다와 미션을 받고 그 일을 한국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대주는 연구소. 그런 연구소를 이제 나와서 거기 출신 이런 많은 학자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인들보다 더 일본인처럼 일본의 국익을 충실하게 요구하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낙성대 연구소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그런 단체나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들이, 뉴라이트들이. 본질적으로 이제 연구돼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착 왜구가 기록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한 50만 명 정도 남아 있었고 창씨 개명 이후에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제조 일본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조선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낮게 살았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고스란히 한국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뭔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피해를 받던 조선이 그나마 피해국으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들이 고개를 쳐들고 바깥으로 나와서는 오히려 일본 식민지가 정당한 합법적인 결과였고 조선이 동의를 했던 그런 것이었다는 걸로 가면서 지금 역사 왜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구체적으로 뉴라이트 인물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일본보다 더 심할 정도로 과거사 왜곡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독도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 독도는 우리 그 독도의 실제적인 그 영토 그 사이즈 이런 거의 의미를 넘어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 간에 아주 정말 자존심 싸움을 넘어서 이제 일본의 그 패착과
일제 30년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을 그 강점한 그 유령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아주 무리한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과감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분명하게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조선의 땅, 지금 대한민국의 땅이다. 남북한 모두의 땅이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그 밑에 있는 국가기관의 기관장들이 하나같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 하면 인사청문회 하면 하나같이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그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논란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민국 그 고위 공직자들이 청문회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 저는 막 너무 우라통이 치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상징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이제 청문회에서 위증으로 걸리니까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하면 진급을 못하고 또 용산이나 이런 정권 권력에 밑보일까 봐 진실은 말 못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말할 수도 없으니까 이상하게 그냥 IQ 낮은 사람들 같이 이상한 말만 내뱉는 겁니다.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걱정이 이제 뭐 실로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 네. 자, 권력 사유화에서 수사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다 피해가고 책임 안 진다. 두 번째, 자신의 사익을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국정농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영토 주권에 대한 것, 과거사에 대한 것은 사실상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 네. 매국 행위다. 이거 나라 팔아먹는 행위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예. 이런 것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정권과 그리고 정권에 몸담고 있는 이런 하수인들을 네. 제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 폭주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윤석열 정권을 이제 찍은 분들 투표하신 분들을 엄마하겠지만 일단은 대통령에 당선돼서 국정을 이미 집행을 하고 2년 반이 이제 되어 가는데 지금 이 정권이 저는 변할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요만큼도 단 0.01%도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배우자 김건희 씨도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매국 행위까지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 하나의 사안으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족의 비극적 현상입니다. 송강님 글 주셨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우라통 터져서 미치겠다. 풀어넣는님은 밀정들이 판치는 세상. 그리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 하는 흘러흘러님. 그리고 라일락님께서는 목사님 말씀 다 옳은 말씀 애국자십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오파랑님도 좋은 걸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소의 전략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현재 우리가 과연 영토 주권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윤석열 정권의 실태가 친일인지 숭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매국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최재형 목사님처럼 현장에 계시는 행동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의 역할,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도 문제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네.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역할이라니? 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요. 저는 계속 해온 대로 강연 활동을 통해서 일반 청중들한테 이 자주와 주권을 지키자고 하는 강연을 제가 그동안 해왔는데 통일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문제 강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민족 공조를 이루자는 거거든요. 민족 공조를 이루고 외세를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의 힘을 모아서 통일을 지향하자 이런 강연을 제가 해왔는데 이런 강연장을 힘입어서 빌려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석 지금 독립기념관장도 제가 규탄을 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저는 이 차찬 속의 작은 이런 미동 같은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정권에 큰 타격은 준다고 생각하고 계속 제 강연 사역을 통해서 또 방송 사역을 통해서 이 정권의 부당함과 이 잘못된 이 친일 이 행각을 고발할 것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이 애국자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진실은 하나입니다.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고 바로 잡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역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그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라 살리기 애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픽스를 좋아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여러 힘에 힘입어서 95만 명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100만 달려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저희들 좀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 라일락이나 흘러님, 오파랑님 이렇게 좋은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재형 목사님도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이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박사모라고 있었잖아요. 네.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노사모도 있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런 게 있고 쭉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어떤 팬덤이 없는 유일한 정권인 것 같아요. 네. 그 지지 세력이 없으면서도 정권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봤더니 그것이 곧 검찰의 힘과 언론, 잘못된 언론의 힘으로 지지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2년만을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잘 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권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두 가지 사명을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은 역대 정권, 민주정권들이 추진해오고 노력해온 거였지만 구호처럼 계속 조금씩 변화가 있었고 많이 또 많이 개혁이 부분적으로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지금 의지가 되고 있는 그 부류는 언론입니다. 우리가 기대기로 말하는 그런 언론들인데요. 저는 이 촛불 시민들이 이제는 시청과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드는 것도 좋지만 이 조중동 사옥을 삥 둘러서 3겹, 4겹, 10겹이라도 둘러서 그 푸시를 하고 압력을 해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지 언론은 권력과 유착하고 비호하고 언론을 기생하는 또 측면 지원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촛불 시민들이 언론을 압력을 가해 주셔야 언론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릴 것 같고 검찰도 우리가 몇 명 샘플로 탄핵을 했지만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허튼 생각을 하는 이 정치검사들과 잘못된 이 부역을 하는 검사들은 계속해서 탄핵을 해서 이 검사도 우리가 정말 시민의 힘을 보여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은 약간 또 오버하는 표현이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그게 무정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왜 안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문을 하고 미션을 주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우리 백경정이 그렇게 마약사범 열심히 잡으라 그래가지고 잡았더니 좌천되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피해를 볼까봐 누가 무서워서 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결정적인 제보를 해 주십시오. MBC 같은 방송국에 또 뉴탐사, 서울의 서리, 기타 뉴스타파 같은 이런 대한 미디어들 또 우리 스픽스 같은 미디어들 이런 곳에 결정적인 제보를 2건만 3건만 내부 고발자들이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나라를 바로잡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저를 보십시오. 저라고 해서 왜 가정이 없고 저라고 해서 하는 일이 왜 없고 저라고 해서 왜 생활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누군가는 이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이 뭐가 무섭습니까? 2년 반도 안 남은 이 정권 건불 5년인데 이제 5년짜리 권력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부 고발자들도 좀 자주자주 나와주시고 그리고 제보자들도 많이 나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난맥상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을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30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그들은 대통령 부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협력하고 눈 감아주고 거짓 증언하고 이런 걸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부역자들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0몇 명의 이 국힘당 의원들 이 국힘당 의원들이 정말 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그래도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본받아야죠. 국힘당 여러분. 본받아서 정말 자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국정농단을 한 걸 보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탄핵에 자당 출신 국회의원이지만 그 한나라당에서 탄핵을 앞장섰지 않습니까? 국힘당 여러분들도 제발 권력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정을 농단하고 파탄을 하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이 직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여러분들도 역적 패당의 길을 가지 마시고 친일 매국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반북 반통일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 또 새로운 통일 조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국힘당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